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기 앞에 분만 좀 꺼주실래요? 이렇게 좀 많이 와주셔서 제가 기운이 막 납니다. 그 시간, 저 오늘 돈 얘기하러 왔습니다. 돈 얘기.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제일 중요하고 쉬운 게 돈 얘기예요. 그래서 돈 얘기니까 편하게 그냥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뭐 드시면서 뭐 하는 것도 좋고요. 중간중간에 그냥 자유롭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얘기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제일 중요한 얘기. 자, 원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교육재정의 원칙이 뭔가 원칙을 몰라요. 사람들이 원칙이 몰라서 그냥 망하는 건데, 왜 사람들이 원칙을 자꾸 혼동하냐면은 가정살림 원칙이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 살림이 있고, 교육재정의 원칙이 있는데, 세 개 원칙이 완전히 다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은, 돈 하면은 우리 가정살림 제일 잘 알죠? 아니, 우리 집 가정살림에 대해서는 내가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가정살림 원칙 모르는 사람 없어요. 가정살림 원칙 뭡니까? 수입이 늘면은 소고기 좀 사 먹는 거고,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 졸라매는 거고, 계속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은 거죠. 제가 1억 모았으면 제가 부러워요. 10억 모았으면 더 부러워요. 50억이면 더 부러워요. 50억 모으면 제일 부러운 거잖아요. 가정살림 원칙이 그거예요.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은 거고, 그리고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조금 벌면 조금 쓰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문제는 가정살림 원칙이 너무도 쉽다 보니까 중앙정부 원칙과 교육청 살림 원칙도 그런 거가 보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중앙정부 살림 원칙은 어떨까요?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안 좋으면은 수입이 적게 거치겠죠. 중앙정부 입장에서 세 수입이. 자, 수입이 줄었다고 해서 가정살림처럼 허리띠를 졸라매요. 큰일 납니다. 내수가 안 좋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돈을 더 써야 되는 거예요. 경기가 조금 살아나요. 막 과열이에요. 그래서 세 수입이 막 들어와요. 수입이 많으면은 가정살림이라면 좀 소고기 좀 사 먹어도 되죠. 근데 중앙정부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수입이 많아지면은 지출을 더 줄여서 경기 변동성을 완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가정살림과 중앙정부 살림 원칙은 어때요? 완전히 반대요. 완전히 반대인데, 언론을 보면은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대요.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대요. 세수가 줄었는데 지출을 늘렸대요. 당연하지. 재정 교과서 1페이지에 그렇게 써져 있는 대로 했는데, 이게 언론들이 가정살림이랑 혼동을 해서 황당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요. 저 중앙정부 얘기하러 온 게 아니고요. 자, 교육청 살림 원칙, 자, 지방정부 살림 원칙과 교육청 살림 원칙은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건데, 자, 교육청 살림의 원칙은 뭐냐면요, 또 달라요. 중앙정부 원칙과도 다르고 가정살림 원칙과도 다르고, 교육청 살림 원칙은 균형재정의 원칙입니다. 자, 저 오늘 균형재정의 원칙 한 10번 반복할 거예요. 왜? 시간 때워야죠? 설마 시간 때우려고가 아니라 중요하니까 10번 반복할 거예요. 자, 균형재정 원칙, 쉽게 말해서 무슨 소리예요? 똔똔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똔똔으로. 자, 여러분이 작년에 가정살림이라면 5,243만원 벌었으면은 5,243만원 써요? 설마. 가정살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한 500만원, 1,000만원 저축하면 살림 잘할 거죠. 자, 교육청 살림의 원칙은 뭐다? 5,200억 원 벌었으면 얼마를 써야 된다? 5,200억 원을 써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 왜 살림을 그렇게 할까요? 법이 그래요, 법이. 아니, 왜 그런 법이 생겼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우리가 1조 원의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교육 서비스를 얼마 해야 되는 거예요? 1조 원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은. 만약에 교육청이 교육 서비스를 1조 할 거면은 세금을 우리는 얼마만 내면 되는 거예요? 1조만 내면 되는 거죠. 뭐하러 1.2조를 냅니까? 1.2조를 낼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 살림 원칙은 똔똔인 거고요. 자, 이거를 추경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추경 뭔지 아시죠? 교육청이 처음에 본예산 편성하고 추경 편성하고 그런 건데, 자, 추경을 왜 편성하는지를 한번 이해해 볼까요? 우리 중앙정부는 추경을 왜 편성해요?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하는 거고, 산불이 터지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중앙정부 추경과 10조 원 한다고 하는데, 산불 터졌으니까 관련돼서 지출을 해야 되니까 추경을 하는 거죠. 자, 교육청은 이렇게 추경할까요? 아니에요. 자, 교육청은 균형재정의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균형재정 원칙이라는 것은 10조를 벌면은 10조를 쓰고 12조를 벌면 12조를 써야 되는 건데, 본예산에 10조를 벌 것 같아서 10조만 편성했어요. 그런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11조 원 벌 것 같아요. 그럼 나머지 1조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추경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꽁돈 1,000만 원 생겼어요. 반드시 써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써도 되고 저축해도 되고 우리 자유잖아요. 교육청은 그런 자유 있다고 없다고요? 없어요. 왜?
균형재정의 원칙입니다. 균형재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10조 원 벌 것 같으면 10조 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살림하다 보면은 11조 원 벌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 1조 원을 억지로 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삶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우리는 교육청의 추경을 왜 한다? 쓸 데가 생겨서 돈이 생겨서 추경하는 거예요. 교육청은 쓸 데가 생겨서 산불이 터져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터져서 추경하는 것이 아니라, 쓸 돈이 생기면 억지로 지출처를 만들어서 추경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교육청 살림의 원칙이다. 그게 바로 무슨 원칙? 균형재정. 자, 균형재정의 원칙을 잘 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교육부는 넘어가고요. 자, 우리 교육청. 도대체 교육청은 쓰려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벌어요? 옛날 같으면은 우리 학비, 육성회비, 막 입학금 그런 거 가지고 돈 썼어요. 근데 요즘에 뭐 돈 안 내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사실상 공짜로 다녔잖아요. 그럼 무슨 돈을 가지고 교사들 월급 주고 여러분한테 월급 주고 그래요? 다 세금이에요. 그 세금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바로 교육재정 교부금이 교육청 수입인데, 세금 중에서 그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20%, 정확히 말하면 20.79지만 우리 20%라고 해도 되죠. 우리 국세의 20%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 내잖아요. 세금을 우리가 100조 원 내요. 그러면은 교육청에 얼마를 줘야 된다? 20조 원은 그냥 무조건 줘야 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교육청 살림의 원칙이에요. 그게 바로 그냥 한 내국세의 20%를 그냥 무조건 주는 거고요. 자, 그것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가 국세의 20%를 주지만 지방정부 같은 경우도 지방세, 교육세도 이게 교육청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 이 중에서 교육세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시는 분 있을 텐데, 우리 담배 많이 피시는 분, 술 많이 드시는 분, 그게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교육세를 가진다. 여기서 웃으시는 분은 굉장히 내가 우리나라 교육재정에 큰 이바지를 했다고 해서 자랑스럽습니까? 아이고, 그런 거 자랑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자랑입니다. 아무튼 담배 많이 피시고 술 많이 드시는 분은 교육세를 굉장히 많이 내요. 교육세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우리 술 마시면은 중앙정부로 가서 중앙정부가 교육청한테 돈을 주고, 담배 많이 피면은 지방정부로 가서 지방정부가 교육세를 주는 건데, 옛날에는 이런 교육세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교육청한테 줬어요. 자, 교육청의 재원은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 국세 20%가 무조건 교육청으로 가는 거고, 이게 제일 크고, 그리고 술 먹거나 담배 피면은 그 중에 있는, 거기에 붙어 있는 교육세를 중앙정부가 걷었다가 교육청한테 주는 교육세도 있고, 지방정부가 교육세를 걷었다가 교육청한테 주는 교육세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국세 20%와 이 교육세가 가장 큰 재원이었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교육세는 대부분 이제 교육청한테 안 줘요. 옛날에는 교육청한테 줬다가 지금은 교육청한테 안 주고 저기 대학 줍니다. 대학은 교육청이랑 아무 관계 없는 거 아시죠? 교육청이 대학 교육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대학 교육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교육세를 교육청에서 다 뺏겼던 거고요. 왜 뺏겼을까요? 교육청이 돈이 엄청나게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기재부가 알아요. 그래서 기재부는 우리 중앙정부 돈 없는데 교육청 너네 돈 많잖아. 원래는 교육세 다 교육청 줬는데 이제 너네 안 줄 거야. 교육청 안 주고 그냥 우리가 쓸 거야 라고 해서 교육세는 뺏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소리냐면요,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잖아요. 맛있는 거 있으면 아껴 먹으려고 하죠. 아껴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똥돼요. 아껴 먹으면 똥돼요. 그래서 그 경험 많잖아요. 이거 조금 아껴야지 하고 다 똥되잖아요. 자, 우리 교육청이 돈 받은 거 막 아껴 쓴다고 막 이렇게 저금하고 됐습니다. 기금에다 막 저금하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뺏겼어요. 교육세 뺏긴 겁니다. 그래서 균형재정 원칙을 해야 된다는 사실은 기재부도 알죠. 교육청도 알고 교육부도 알아요. 자, 그런데 균형재정 원칙을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키고 돈을 막 쌓아놨어요. 돈을 쌓아놓으니까 기재부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너네 돈 많네? 이거 그럼 이제 안 줄게. 라고 해서 교육세를 지금 뺏긴 상황이다. 그래서 아끼면 뭐 된다? 아끼면 돈 된다. 라는 굉장히 옛 어른이 했던 말은 무조건 맞는 얘기인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국세 20%가 가야 되는데 국세가 줄고 있어요. 요즘에 국세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정부 마지막에 22년도 국세 수입이 396조 원이었어요. 작년 국세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337조예요. 396조 원 거치던 국세가
2년 만에 337조로 15% 줄었어요. 2년 만에 국세 수입이 15% 줄었는데, 아니 국세 수입이 15% 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냐면요. 세금이 주는 일을 가끔 있죠. 우리 코로나 때 경제 안 좋았죠? 2020년도 그때 세금이 줄었어요. 얼마 줄었냐면은 2.7% 줄었어요. 자, 우리 2009년 금융위기 때 그때 경제 안 좋았죠? 그때 세금이 1.7% 줄었어요. IMF 때, 99년 IMF 때 그때 뭐 경제 어마어마하게 안 좋았죠? 그때 세금이 얼마 줄었냐면 무려 3% 줄었어요. 난리가 났죠? 자, IMF 때 3% 줄었는데 현 정부 2년 동안 세금 몇 프로 줄었다고요? 15% 줄었어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 저는 뭐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15% 줄는 일은 없는데, 근데 이런 얘기가 뭐 야당도 못하고 언론도 못해 15% 줄었다는 것 자체를 이게 뭐 공격도 못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아무튼 뭐 정치도 못하고 야당 공격도 못하고, 근데 아무튼 뭐 어마어마하게 세금이 줄었습니다. 자, 국세가 15% 줄면 결과적으로 뭐도 줄어요? 교부금. 거기에 대해서 국세 20%가 우리 교육청한테 주는 거니까 교부금도 많이 줄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예산 변화를 보면은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22년도 이때가 가장 많았었어요. 아니 23년도가 더 많은데요. 22년도 돈 예산입니다. 돈 예산보다 우리가 살림하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22년도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거쳐서, 그래서 23년도부터 그냥 본 예산을 많이 늘렸죠.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2조 원 정도 하다가 계속 이제 그대로 뭐 조금 유지되거나 거의 그대로 그냥 15조 원에서 2년 만에 22조 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22조 원에서 그냥 늘지도 않고 물가 상승률 생각해보면 어때요? 사실상 줄은 거죠.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올라가지도 못하고 올해는 한 23조 원 정도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결국은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한 23조 원 정도 올해 예산인데, 올해 경기도 교육청이 23조 원이다, 예산 23조 원이다,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23조 원 벌 것 같으니까 지출 계획을 얼마 세웠다? 23조 원 세웠다. 자,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똑같아요. 우리 중앙정부는 안 그래요? 우리도 안 그래요. 우리 가정살림도 번 돈 다 안 쓰잖아요. 저축해야죠. 중앙정부도 이 세입이랑 세출이랑 굉장히 달라요. 근데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은 어떻다? 세입과 세출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23조 원 벌 것 같으니까 23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웠다라는 건데, 자, 만약에 경기도 교육청이 23조 원 지출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한 30조 원 지출 계획 세웠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적과골이 흐르겠죠. 아니, 경기도 교육청에 30조 원 써봐요. 그러면은 경기도 교육계는 뭐 다 부자예요. 그냥 학생도 부자고 선생님도 부자고 우리도 부자고 뭐 그냥 뭐 적과골이 흐를 텐데, 왜 경기도 교육청은 30조 원을 못 써요? 30조 원 못 버니까 23조 원만 벌 걸로 예측했으니까 23조 원 굉장히 아주 빡빡하게 예산 짰어요. 23조 원이면 꽤 빡빡한 거예요. 자, 그래서 빡빡하게 23조 원만 예산을 짰는데, 도대체 23조 원을 어디다 쓰냐를 보면은 우리가 다 합치면은 21년도는 19조 원에서 쭉 가서 올해 25년도는 23조 원인데요. 아, 참, 이거 숫자 있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100만 원 단위면은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조 이런 식으로 읽으면 날새요.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100만 원 단위면은 읽기가 굉장히 쉬워요. 두 번째 콤마를 그냥 조원으로 읽으면 돼요. 엄청 편하죠? 23조 원, 22조 원, 15조 원. 엄청 쉬워요. 그래서 100만 원 단위가 세상에서 이게 제일 쉬워요. 그냥 첫 보면 우리는 그냥 23조 원 그렇게 읽으면 되는데,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23조 원을 어디다 쓰냐가 궁금한 거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큰 카테고리입니다. 자, 일단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얼마 써요? 한 9조 원이니까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자,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은 그냥 이런 거예요. 뭐 교육복지, 뭐 교수와 학습, 뭐 인적 자원 운영, 학교 재정 지원 관리라고 하는데,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이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다 봅니다. 이게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이라고 써져 있고,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세부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세부 사업 안에 또 굉장히 많은 내역 사업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 그 세부 사업, 내역 사업 다 봐요. 아무튼 다 보기 전에, 아무튼 우리 23조 원을 그냥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 퉁쳐서 한 9조 원 쓰고, 그리고 평생교육 부문에 그냥 퉁쳐서 230억 정도 쓰고, 교육 일반에 한
한 8,500억 쓰고 뭐 예비도 있고 인건비에 얼마를 쓴다? 한 12조 원 정도, 12.7조 원. 예, 여기 12조 원이니까 12조 원, 12.7조 원 정도 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인건비가 12.7조 원이다 라고 생각해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자, 인건비는 인건비예요. 말 그대로 인건비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월급은 100% 여기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내 월급은 의외로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보건급식 쪽에 급식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급식 노동자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 이런 시설 여건 개선 예산에 내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데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여기에 내 인건비가 포함되는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에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는 아닌데,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 인건비는 거의 여기 인건비 항목으로 많이 옮겨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 인건비는 어디다?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부는 이런 데 내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100%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대부분 있지만 여기에 흩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봐야 되고요. 그래서 뭐 남의 인건비까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인건비는 인건비 속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인건비 밖에 있는지 그것은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그 23조 원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형식적으로도 구분할 수도 있어요. 자, 무슨 소리예요? 이건 내용이죠. 우리가 복지를 위한 돈인지, 급식을 위한 돈인지, 아니면은 뭐 학교 시설을 위한 돈인지, 아니면은 뭐 이런 평생 교육을 위한 돈인지, 이건 내용적으로 분류한 거잖아요. 똑같은 23조 원을 이렇게 이거 다 합치면은 23조 원이에요. 이거 성질별 얘기 똑같은 23조 원을 이게 물건비인지 이전 지출인지 아니면 뭐 내부 거래인지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은 일단 그냥 그렇다 하고 그냥 넘어가죠. 일단 넘어가죠.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국세가 좀 안 거쳐서 이 교육재정 교부금도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2년도까지는 우리의 돈이 정말 어마하게 많았어요. 어마하게 많았는데, 근데 혹시 타임머신을 타고 22년도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2년도에 교육청이 우리 돈 진짜 많아요. 여러분 원하는 거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했었었죠. 왜 비웃으세요? 저 강의하고 있고 있는데 비웃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니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22년도에 돈 진짜 많았어요. 정말 많았는데 그런 말 들어보신 기억이 없잖아요. 여러분 옥수원 다 들어드릴게요. 그런 말 안 했었어요. 그런데 22년도까지는 돈이 정말 많았다가 돈이 23년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23년도부터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23년도에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돈을 안 줬기 때문에 돈이 없었죠. 근데 이게 사실상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돈을 안 줬어요. 중앙정부가. 자, 무슨 소리냐면은 23년도에 세수가 안 거치니까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줘야 될 교부금을 그냥 안 줄게 라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23년도 세수가 안 거쳤다고 해서 23년도에 당장 교부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전혀 없어요. 그런 관행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런 법도 없어요. 원칙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23년도에 국세 수입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24년도에 결산을 해야지 아는 거거든요. 23년도에 국세가 줄었는지 국세가 늘었는지 결산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24년도에 결산을 해봤는데 작년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줄었네 라고 하면은 예상보다 줄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교육청이 중앙정부한테 돈을 토해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20% 교부금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국세 수입에. 국세 수입이 100조 원 거치면 교부금 얼마 받는다? 20조 원 이게 받는 건데 처음에 예상상으로는 올해 국세 수입이 100조 원 거칠지 110조 원 거칠지 그냥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이니까.
아마 올해 100조 원 거칠 것 같아. 그러니까 올해 20조 원 줄게라고 예상상을 잡았어요. 근데 그건 예상은 맞을 수는 없죠. 틀리겠죠. 100조 원 거칠 거라고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10조 원 거칠 수도 있고 실제로는 90조 원 거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실제로 90조 원 거쳤는지 110조 원 거쳤는지는 언제 알아요? 결산을 해야 아는 거죠. 결산. 23년도 100조 원 거칠 거라고 생각해서 20조 원 줬는데 근데 24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어라? 110조 원 거쳤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줘야죠. 그런데 24년도에 결산해봤는데 100조 원 거칠 줄 알고 20조 원 줬는데 우리 90조 원밖에 안 거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해내야 되는 거죠. 교육청이 토해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23년도에 세수결손이 생겼는지 인식하는 시점은 24년도고 자, 토해내야 됩니다. 자, 토해내야 되는데 이미 교부금을 다 준 상태예요. 24년도 결산은 한 6월달 정도 해요. 24년 6월달 정도 하는데 6월달에 갑자기 교육청이 어디서 돈이 나타나서 이 중앙정부한테 토해내요. 언제 토해냈냐면은 25년도 우리가 받아야 될 교부금을 따로 받는 거가 여태까지 했던 법과 원칙과 관행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 갑자기 우리 국세 수입이 줄 것 같아. 아직 결산도 하기 전에 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올해 23년도에 주기로 한 교부금 안 줄게 라는 거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줄게 라고 해서 제 그 중앙정부 교부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안 준다고 이게 말했는데 이게 다 통보했니? 교육청이랑 지방정부한테 통보했니? 교부세 교부금 안 준다는 거 했더니 통보했대요. 아니, 당연히 통보했겠죠. 근데 혹시 그 통보 공문을 통해서 했니?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공무원은 살고 공문에 죽으니까 공무원이잖아요. 알잖아요. 왜 공무원이 공무원이에요? 공문에 살고 공문에 죽으니까 별 그지 같은 것도 공무원 달라고 그러잖아요. 알잖아요. 왜 그지 같은 것도 공무원 달라고 하냐면은 그게 바로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은 공문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법적 근거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는데 공무원이 자기 이름을 박은 공문을 교육청에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거 딱 뉴스 보자마자 이거 공무원 못 보냈을 것 같은데 공무원은 다 알아요. 법적 근거 없는데 자기 이름 못 넣어요. 얼마나 공무원이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공문 보냈니? 라고 했더니 아니 공문은 못 보냈어.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문을 왜 못 보냈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교부세 담당자가 추경은 하지 않아서 공문을 못 보냈어요. 추경이라고 보면은 아니 원래 여야가 합의해서 교육청에 20조를 주기로 했으면은 교육부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20조를 줘야죠. 아니 국회에서 20조를 주라고 하면은 행정부는 20조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20조 주기로 한 거 내가 18조만 줄게 라고 말을 추경조차 하지 않고 국회가 땅땅땅한 거를 줄일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아서 공문을 못 보냈어 라고 말했던 게 바로 23년도에 벌어진 일인 거고요. 그래서 23년도에 그 일이 벌어져서 제가 민들 찾아가서 이거 너무 이상하다. 이거 헌법소원하자 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했어요. 근데 제가 헌법소원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고 누가 헌법소원을 할 수 있는 주체요? 지방정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지방정부는 내가 받기로 한 교부세 교부금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안 주면은 나 줘 라고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몇몇 교육청에 연락을 했어요. 이거 내가 헌법소원 민변인을 같이 이거 다 헌법 소장 만들었으니까 이게 도장만 찍어라. 그러면 헌법소원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몇몇 국회의원과 몇몇 지자체는 헌법소원에 참여했는데 교육청 중에서 누가 이 헌법소원에 참여했을까요? 없어요. 어떻게 아세요? 뻔하죠? 모르지만 그냥 아시죠? 없어요. 그래서 교육청 헌법소원 참여한 교육청이 하나도 없어서 교육청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참 착해요. 이거 착하다고 표현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 결산입니다. 이제 결산인데 우리 교통교부금이 원래 22년도에 73조 원이었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 63조 원으로 확 줄었고 법적 근거 없이 10조 원이나 무려 줄었고요. 그리고 24년도 66조 원, 25년도에 69조 원이니까 22년도에 무려 73.8조 원 보통교부금 받았던 거를 올해는 얼마를 받아요? 69.6조 원이니까 아니 물가가 올랐는데 이 실제로 결산은 우리 보통교부금 액수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에 이 교육청이 요즘에 돈 정말 없어요. 맨날 말하잖아요. 하루에 12번 말하잖아요. 그걸 보면은 교부금이 73.8조 원 받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69.6조 원 받았으니까 굉장히 뭐 돈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육청의 말은 뭐 이해는 가는데 곧 반전이 있습니다. 곧 반전이 있어요. 자, 제가 예산과 결산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그 경기도를 보면은 우리 처음에 올해 그 22년도 한번 볼까요? 처음에 예산은 우리 얼마를 벌고 22년도 예산은 얼마였다고요? 19조 원이라고 했었죠? 자, 22년도 예산이 19조 원이다. 이거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19조 원을 벌 것 같으니까 지출 계획을 19조 원 세웠다. 자, 그렇게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자, 19원을 벌 것 같으니까 지출 계획을 19조 원을 세웠는데 이게 추경을 그러다 보면은 우리 처음에 19조 원 벌 줄 알았는데 살림을 하다 보니까 20조 원, 21조 원 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추경을 해서 지출을 더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최종 예산은 우리가 얼마를 벌 걸로 예상한 거예요? 19조 원 벌 줄 알았는데 무려 24조 원을 쓸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최종 예산은 그런데 실제 결산은 얼마를 벌었다고요? 25조 원을 버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22년도에도 옛날 타이머신타고 하면은 우리 돈 많으니까 여러분 소원 다 들어드릴게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다고 그랬죠. 네. 자, 왜 그런 말을 못 들었냐면은 22년도에 실제로는 25.1조 원을 벌었는데 교육청은 얼마를 벌 거로 예상한 거예요? 19조 원 벌 거로 예상한 거예요. 25조 원 벌 때 우리 19조 원 벌 걸로 예상한 거니까 교육청은 처음 본예산 세울 때부터 우리 돈 별로 없어요. 우리 19조 원밖에 못 벌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 없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는 얼마 벌었다? 25조 원을 버는 거예요. 자, 우리 본예산과 결산 차이가 무려 얼마가 벌어진 거예요? 5.9조 원이나 벌어진 거예요. 전국 교육청에서 5.9조 벌어졌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5.9조 원이 예산과 결산 차이가 벌어진 거고요. 자, 오차율이 얼마입니까? 30%. 자, 3%가 오차가 아니라 30%가 오차가 생긴 거니까 우리 22년도에는 진짜 돈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인데, 자, 23년도에는 원래 중앙정부가 우리한테 주기로 했던, 교육부가 교육청한테 주기로 했던 돈을 어떻게 했다? 안 줬다라고 했잖아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럼 원칙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 예산보다 결산이 줄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원래 본 예산은 얼마 벌 걸로 예상했어요? 22.3조 원 벌 걸로 예상해서 22.3조 원의 지출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안 줬어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안 줬어요. 그러면 얼마나 줄었을까요? 22.3조 원 벌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결산은 얼마예요? 23.5조 원이요. 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자, 아니 황당한 일이잖아요. 원래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 경기청한테 주기로 한 돈을 안 줬어요. 그러면 원래는 줄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줄지 않고 약간 늘었어요. 뭐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그냥 거의 비슷하긴 하는데 약간 늘었다는 얘기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본 예산을 지나치게 과소추기했다는 얘기예요. 과소추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수입보다 그냥 엄청나게 엄살을 부린 거죠. 엄청나게 엄살을 부렸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깎았어도 이게 그만큼 덜 깎은 거고, 엄살 부린 측면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그 22년도에 특히 돈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이걸 다 쓰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은 저금을 했습니다. 이 교육재정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기금에다가 저축한 돈이 있어요. 저축한 돈을 어떻게 했어요? 23년도에 당연히 꺼내 쓴 거죠. 자, 당연히 꺼내 쓴 거예요. 저축을 왜 한 거예요? 자, 저축은 원래 이 교육재정교부금은 균형재정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균형재정의 원칙인 건 맞는데 이 균형재정 원칙을 100% 이 원칙대로 살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수입이 22년도처럼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는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다 하고, 그리고 23년도처럼 수입이 좀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쫄쫄 굶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기분이 싸하잖아요. 균형재정 원칙 알긴 알겠는데 균형재정 원칙을 너무 100% 지키다 보면 조금 싸한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입이 너무 많을 때는 약간 저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저축한 돈을 언제 쓰는 거예요? 수입이 없을 때 꺼내 쓰기 위해서 저축을 하는 거죠. 자, 23년도에 수입이 없었죠. 그래서 일부 꺼내 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금에 있는 돈을 꺼내 썼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결산에서는 줄지는 않는 건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 예산 규모가 22.3조 원에서 23.5조 원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기금은 예산 바깥에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좀 주의해야 돼요. 자, 기금은 예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 있어요. 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23.5조 원이고 예산 바깥에 뭐가 따로 또 있다? 기금도 따로 또 있는 겁니다. 자, 기금은 23.5조 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23.5조 원 바깥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금에 있는 돈을 예산으로 이렇게 돈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 규모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4년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예산 규모를 더 줄였죠. 23년도에 돈을 우리가 받기로 한 돈을 안 받았으니까 24년도에 돈을 더 줄였는데, 그렇지만 아직 24년도 결산은 안 나왔어요. 24년도 결산은 안 나왔습니다만 제 예상컨대 그리고 또 24년도 돈도 또 줄였어요. 그러니까 23년도에도 우리가 교육부가 우리한테 주기로 하는 돈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안 줬다고 했잖아요. 그 똑같은 일이 24년도에도 반복이 됐어요. 또 반복이 돼서, 그래서 24년도도 22조 원보다 더 줄었을까요? 그래도 좀 늘었을까요? 그래도 늘었어요. 그래도 분명히 늘었을 거고, 아직 결산은 안 나왔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늘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3년도 결산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 예산상 세입은 21.3조 원을 벌고 21.3조 원을 쓰는 게 원래 예산상 계획이었죠. 그런데 결산은 얼마라고요? 우리가 받을 돈도 못 받았지만 오히려 늘어서 23.5조 원 약간 늘었죠. 예산보다 세입은 약간 늘었는데, 자, 원래 계획은 얼마 쓰기로 했어요? 21.3조 원을 쓰기로 했는데 실제로 쓴 돈은 얼마예요? 20.9조 원만 쓴 거예요. 원래 예산보다는 조금 늘었어요. 수입은. 그런데 지출은 어때요? 원래 계획보다 줄었어요. 자, 균형재정 원칙을 이만큼 어긴 거죠. 번 돈은 얼마 벌었다고요? 23.5조 원을 벌었는데 쓴 돈은 얼마 썼다고요? 20.9조 원을 썼어요. 그럼 얼마를 못 쓴 거예요? 간단한 산수예요. 23.5에서 20.9를 빼면은 얼마를 못 쓴 거예요? 2.6조를 쓴 거예요. 2.6조 원을 못 쓴 겁니다. 자, 2.6조 원 못 썼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 쓰기로 한 2월 된 돈이 한 1.6조 원 정도 있고요. 그러면은 2.6조 원에서 1.6조 원을 빼면은 아예 못 쓴 돈이 대략 1조 원, 한 9천억 원 정도 그냥 남았습니다. 자, 9천억 원 정도 그대로 돈이 남았어요. 자, 9천억 원이 남았는데 이게 경기도 교육청, 전국 교육청에서 9천억 원 남았다고요? 아니라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만 9천억 원의 돈이 남았는데 9천억 원이 경기도 교육청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까요? 100% 현금이에요. 100% 현금. 아니, 그냥 현금이에요. 그냥 현금 그냥 뭐 이렇게 서류상 돈이 아니라 정말 물리적으로 경기도 교육청에 현금으로 9,400억 원이 남은 건데, 아니 이게 이 교육부 입장에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거 엄청 욕 많이 먹지도 않았어요. 이게 불법인지도 몰라가지고 저 같은 사람 말고는 별로 욕하지도 않고, 교육청도 돈 왜 우리 주기로 한 돈 안 주고 이런 말 교육청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했는데, 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이게 전문가 입장에서는 아니 말이 안 된다. 원래 이 교육부와 기재부가 경기도한테 뭐 10조 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그럼 경기도교육청은 균형재정 원칙에 맞춰서 10조 원을 이미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해서 땅을 파고 학교를 졌는데 그리고 월급 주기로 다 했는데 갑자기 9월 달에 그 10조 원 주기로 했지 뻥이지롱 나 그냥 9조만 줄 거지롱 이라고 폭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원칙대로 하자면은 이건 경기도교육청은 그 돈이 모자라서 이거 어디서 빚이라도 져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이 빚을 얼마 졌나라고 봤더니 빚을 얼마 졌어요? 무슨 빚을 져? 9,400억 원을 그냥 남긴 걸 보면은 기재부와 교육부는 내가 이럴 줄 알고 어차피 내가 주기로 한 돈 다 주면은 얘네들 균형재정 원칙을 안 지키고 돈을 한 2조 원, 3조 원 남기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안 주니까 2조 원, 3조 원 남기지 않고 9천억 원만 남긴 거가 내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는 거냐라고 기재부는 스스로 나는 역시 살림 진짜 잘해. 쟤네들 원래 살림을 엉망을 하니까 교육청 살림 엉망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돈 안 주는 게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나는 정말 잘한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조금 더 제가 저는 기재부랑 굉장히 많이 싸우는 사람인데 기재부 편을 들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중앙정부는 매년 국가부채를 100조 원씩 발행을 해요. 자, 100조 원씩 발행한다는 얘기는 뭔 소리예요? 그만큼 거기에 대한 부채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자, 100조 원을 국가부채를 발행을 해서 이걸 가지고 교육청에 주는 거죠. 왜 교육청에 줘요? 교육 서비스를 하라고. 우리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니까 100조 원의 국가부채를 발행을 해서 교육청한테 줬더니 교육청이 그거를 전부 다 균형재정 원칙을 통해서 다 교육 서비스로 지출을 해요? 아니요. 막 돈을 그냥 괜히 남기는 거예요. 뭐 한 2조 원, 3조 원을 2조 원, 3조 원을 남기는데 어떤 형태로 남겨요?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어요. 2조 원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있으면은 아니 뭐 이자가 또 희귀하면 1.5% 나와요. 기재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한 4% 이자를 줘가면서 국가부채를 발행을 해요. 그거를 교육청한테 줘요. 근데 교육청한테 줘서 이거를 교육청이 열심히 교육 서비스를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예금 통장에 넣고 놀리고 있어요. 나는 이자를 4% 줘서 국가부채를 발행하는데 교육청은 그거를 이자를 1.5% 받아가면서 보통예금 통장에 있으면은 기재부 입장에서 돈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당연히 안 주고 싶죠. 자, 그래서 돈을 안 줬더니 실제로 9,400억 원이 남은 거예요. 만약에 돈 줬으면 어떨 뻔했어요? 한 2조 원 돈 남을 뻔했죠. 그러니까 기재부가 이걸 보고 야, 이게 이상민 같은 애들은 어디서 책만 봐서 이론만 가지고 내가 보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거 현실이야. 자, 이거 내가 얼마나 살림 잘했지라고 괜히 기재부가 뿌듯한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 거고요. 자, 만약에 작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 맨날 돈 없다고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한 20억 원이면 돼요. 자, 우리 이 사업하면은 20억 원이면 되는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2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 말했으면 경기도교육청이 들어줬었어요? 안 들어줬었어요? 안 들어줬죠. 왜 안 들어줬대요? 우리가 20억이 어딨니? 라고 그랬을 거잖아요. 만약 20억짜리 사업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9,400억 원이 남는 게 아니라 9,200억 남는 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만약에 1,000억 원짜리 사업하자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1,000억 원짜리 사업하자면 우리 돈 없어란 말도 안 해요. 너 미쳤니? 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무슨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해? 라고 우리 돈 없다는 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0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9,400억이 남는 것이 아니라 8,400억 남는 거 말고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바로 경기도교육청에서 23년도에 돈 없다고 말했다. 한 22년도에는 돈이 정말 많이 남았고 23년도에도 돈이 없을 때도 무려 9,400억 원이나 남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9,400억 원에서 돈이 남은 이유가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남았냐? 초과 세입에서도 무려 2,400억 원이 남았어요. 자, 이거 황당한 일이거든요. 아니 원래 주기로 한 돈을 안 줬다면서요. 그러면은 세수 결손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세수 결손이 안 나고 뭐가 났어요? 초과 세입이 나타나는 얘기는 도대체 뭐지? 아니 우리가 받기로 한 돈도 못 받았는데 어떻게 초과 세수가 생겼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다라는 건데, 자, 저는 순세기여금 9,400억 남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자, 순생잉여금은 예산에서 남은 돈이에요. 9,400억. 그런데 예산 바깥에 뭐가 있다? 기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기금에서는 우리가 얼마나 남았냐? 기금에서는 원래 22년도 말에 얼마가 있었어요? 우리가 2.9조 원 있었어요. 2.9조 원인데 뭐 열심히 썼어요. 열심히 써서 한 5천억 원 써서 5,400억 원 써서 얼마가 남았어요? 한 2.2조, 2.3조 원 정도 남았어요. 자, 아니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원래 2.9조 원이나 있었는데 23년도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써서 5,400억이나 많이 써서 우리가 2.4조 원으로 확 줄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이 곡감 뺐었어. 이렇게 뺐었으면 우린 충분히 많이 뺐은 거야 라고 경기도교육청은 말할 건데요. 자, 이게 충분히 뺐은 게 아니에요. 23년도만 하더라도 2.3조 원? 아니 우리 2.3조 원이 많은 돈이에요? 1.3조 원이 많은 돈이에요? 3.4조 원이 많은 돈이에요? 감이 안 잡히잖아요. 자, 제가 감 잡아드릴게요. 자, 이게 뭐 다른데 일단 감 잡아드릴게요. 자, 일단 23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얼마가 남았다고요? 9,400억 원이 남았어요. 자, 9,400억 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경기도교육청이 23년도에 20조를 썼는데 20조를 쓴 돈은 20.9조 원이요. 남은 돈은 9,400억 원이면은 한 몇 퍼센트 남긴 거예요? 한 4.5% 정도 남긴 거죠. 자, 다른 교육청은 한 몇 퍼센트 남겨요? 한 1%대 남기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23년도에 돈이 없는데 뭐 마이너스 나는 건 당연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1% 남기는 거는 저는 그냥 이 정도면 균형 재정의 원칙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한 1% 남기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1% 안 남기고 한 2% 남겼나요? 3% 남겼나요? 4.5% 남겼어요. 자, 이래놓고서 우리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 여기보다 잘했잖아. 라고 하는데, 아, 여기는 뭐 더 문제인 건 맞는데, 우리가 얘를 따라 할 필요 없잖아요. 다른 데 보세요. 다른 데 보면은 뭐 1% 남긴 정상적인 교육청도 많은데, 왜 경기도 교육청은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렇게 돈이 23년도에도 돈을 많이 남기냐라는 황당한 일인 거고요. 그리고 예산 바깥에 또 뭐도 있다? 기금도 2.3조 원이 있는데, 2.3조 원이 얼마나 많은 건지 한번 이거를 보기 전에 제가 요거 욕 한마디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돈 한 5천억 정도 썼어요. 그랬더니 제가 뭐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뭐 어디라고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뭐 이게 교육청 기금이 옛날에는 1조 원 있었는데 막 돈을 막 무려 1,000억 원이나 써서 9천억 원을 확 줄었다라고 막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1,000억 원 쓴 게 이게 비판적인 걸까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1.5조 원으로 우리 그 22년도에 있는 돈이 2.9조 원이 오히려 늘었네. 이건 23년도 요거는 그 결산 전이어서 이 계획이어서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하지만 뭐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한데 우리 18년도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이 얼마 있었어요? 18년도에? 없었어요. 원래 기금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18년도에도 한 푼도 없었고요. 17년도에도 한 푼도 없었고요. 16년도에도 기금이 얼마 있었어요? 한 푼도 없었어요. 원래 교육청은 기금이 없는 게 정상이었는데 처음으로 그냥 이건 정치적으로 그냥 한 20억 원 정도 그냥 남북교류가 이때 막 이렇게 막 되니까 남북교류 관련돼서 그냥 따로 저금을 하자라고 해서 한 20억 처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20년도에 그래도 뭔가 뭐 조금 돈이 좀 저축을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다 해서 얼마가 있었어요? 한 1,700억 정도 처음으로 우리가 제대로 이게 기금을 적립하다가 그리고 22년도에 돈이 너무 많아서 이때 한꺼번에 2.9조 원을 적립을 한 거예요. 한꺼번에 3조 원이 적립을 했으니까 자, 정상적인 기금은 얼마예요? 한 몇천억 원 수준이고 기금이 없어도 정상이냐? 아니 없는 건 비정상이에요? 없어도 정상이에요. 원래 기금 없었어요. 원래 기금이 없었는데 자, 올해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올해 기금 운용 계획이 얼마 정도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계획이에요? 1.5조 원 정도 돈을 남기겠대요. 아니 23년도에도 돈이 없고 24년도에도 돈이 없고 25년도에도 돈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돈을 얼마 정도 계속 적립을 해놓고 있는 게 계획이에요?
1.5조 원을 올해 25년 12월 31일에도 우리가 얼마를 저축을 계속하고 있다? 1.5조 원을 저축하고 있는 게 계획이라고 하는데 1.5조 원 정도 저축했던 것은 원래 22년도 이전에는 그랬던 적이 없어요. 평생 경기도교육청 역사적으로 22년도 이전에는 1.5조 원이나 있는 돈을 적립했던 적이 없는데 뭐하러 요즘처럼 돈이 그렇게 없을 때도 1.5조 원씩이나 저축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중앙정부는 매년 100조 원씩 국가부채를 발행을 하면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있는데 우리는 1.5조 원을 못하러 이거를 저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어떻게 된다?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적극적으로 안 쓰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똥돼요. 아끼면 똥돼요. 아끼면 똥되고 여기 계속 이렇게 우리가 그 기재부랑 교육부가 우리한테 줘야 될 돈도 안 주는 가장 그 큰 명분이 뭐예요? 교육청 돈이 많어. 걔네 돈 많어. 걔네 돈 엄청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요즘처럼 태수가 안 좋을 때 교육청한테 돈을 안 줘도 돼. 아니 교육청 돈 어디에 많나요? 아 기금 많어. 몇 조 원씩 있어. 자 교육청에 기금이 몇 조 원씩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우리만 알아요? 아 기재부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교육부가 몰라요? 당연히 알죠. 여기 돈이 몇 조 원씩 쌓여있는데 지금 중앙정부가 돈이 없을 때 못하는 돈을 줍니까?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세 다 뺏겼잖아요. 이런 데 돈이 있는 이상 우리가 있는 교육세도 뺏어가고 요즘도 계속 그래요. 교육청 우리 지금 요즘처럼 기재부가 맨날 하는 말이에요. 요즘처럼 돈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기재부는 뭐라고 그래요? 교육청에 줘야 될 돈을 덜 주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저 어제도 그 말 들었어요. 어제도 그 말 들었고 자 근데 기재부가 그런 말을 하는 그 명분이 뭐예요? 돈이 많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기금 같은 데 돈이 쌓여있는 거를 기재부도 뻔히 알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데 쌓여있기 때문에 돈을 덜 줘도 교육청은 괜찮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빨리 이거 써서 없애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뭔가 교육청은 돈 많다라는 얘기를 기재부한테 들을 수밖에 없다. 근데 올해도 1.5조 원을 그냥 남기고 있을 거라는 계획은 저는 그렇게 훌륭한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써도 된다. 여기서 1.5조 원이 아니라 한 5천억 정도 더 써도 돼요. 한 1조 원만 남겨도 충분해요. 올해 한 5천억 정도 더 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 5천억은 큰 돈입니다라는 말을 제가 설명해야 돼요. 그런 설명을 안 해도 당연히 5천억은 큰 돈이라는 사실 아시고 여기서 5천억만 더 써도 우리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하고 싶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원수리 제가 다 해도 제가 여러분 스케일 아는데 절대로 1,000원 안 제가 너무 무시하나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다 합쳐서 1,000원은 안 넘는다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뭐 허경영 같은 분만 없으면 1,000원은 절대 안 나고요. 여기서 한 5천원만 써도 우리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한 4천원 남겨요. 정말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5천원만 써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다 하고도 돈 남습니다. 자, 이게 그런 의미에서 올해 기금에서 쓰려고는 해요. 아니 경기청은 아니 우리 올해 기금에서 돈 엄청 써서 한 1.5조만 남길 거야 라고 해서 충분히 많이 쓴다고 여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디에 많이 쓰냐면은 교육시설 기금에서 이 교육시설 기금은 뭐냐면은 학교 짓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지으려고 쌓아놓은 기금이 있어요. 얼마예요? 교육시설 환경개선 기금이 얼마예요? 한 1조 원 정도 돼요. 1.2조 원 정도 되는 거를 올해 얼마 쓰기로 했어요? 한 1조 원 가까이 쓰기로 했어요. 자, 그래서 경기청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 올해 기금에서 무려 1조 원이나 쓰려고 하는데 뭘 더 쓰냐고. 오케이. 교육기금, 시설기금에서 돈 많이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기금은 별로 돈 안 써요? 통합재정안정기금. 통합재정안정기금은 뭐예요? 시설기금은 왜 쌓아놓는 거예요? 건물 지으려고. 통합재정안정기금은 왜 쌓아놓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 많을 때 쌓아놨다가 언제 쓰려고? 돈 없을 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얘는 환경개선기금은 환경개선에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노조에서 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이 기금에 있는 돈을 우리가 하고 싶은 데 씁시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건물만 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눈독 들이면 안 돼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 협력기금 여기에 뭐 한 37억 있으니까 우리 이 돈 좀 씁시다. 말도 안 돼요. 이거는 남북협력에서만 써야지. 이거 우리가 쓰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통합재정 안전기금. 통합재정 안전기금에 1.2조 원이 있는데 1.2조 원 어디다 써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거를 정치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표현해요. 정치적으로. 자, 정치적으로 쓸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이 바로 정치력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답이 딱딱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는 아이 젖주는 거예요. 안 울면은 이건 1.1조를 쓸 수가 없는데, 자, 교육청은 올해 경기교육청 올해 뭐라고 한다? 아, 기금에서 무려 1조이나 써요. 라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자, 1조 쓰는 건 맞아요. 무슨 기금에서? 환경개선기금에서 1조 원 쓰는데 통합재정 안전기금에서 얼마 써요? 거의 안 써요. 한 1,000억 원 쓰는 게 계획이에요. 아니 이 돈은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자, 통합재정 안전기금 이거 왜 쌓아놓는 거예요? 언제 쓰려고 했을 때? 돈이 없을 때 쓰려고, 돈이 넘칠 때 쌓아놓는 거예요. 자, 올해 돈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면은 교육청 뭐라고 해요?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없다고 그런 거죠? 그럴 때는 통합재정 안전기금 언제 쓰는 거라고요? 돈이 없을 때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 써야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올해 돈 많아요 그러면은 안 써도 돼요. 근데 교육청이 돈 많아요라고 그럴 거예요? 당연히 없을 거라고 그럴 거면은 너 분명히 돈 없다고 그랬다? 그럼 어떻게 된다? 통합재정 안전기금에서 돈 충분히 많이 써야 된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 안전기금에 무려 1.6조 원이나 있는데 이거 이럴 필요 없어요. 이거 이럴 필요 없고 한 5천억 정도는 써도 충분히 된다. 라고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쓰는 돈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쓰는 돈은 시설기금에서나 돈을 많이 쓰지 통합재정 안전기금에서는 올해는 그냥 1,000억밖에 쓸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된다? 조금 더 써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드디어 이제 세부 사업을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할게요. 이게 25년도 23조 원 지출 계획을 세웠어요. 23조 원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도대체 23조 원 지출 계획을 어디다 쓰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적자원 운용, 여기까지만 아까 말했는데 인적자원 운용이 도대체 뭐예요? 인적자원 운용 부문은 교직원 역량 강화, 그리고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를 위한 거가 있고요. 교직원 인사가 뭐야? 바로 이런 세부사업, 이런 세부사업, 이런 세부사업, 이런 세부사업. 그리고 교직원 역량 강화는 뭐예요? 이런 세부사업, 이런 세부사업, 이런 세부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런 세부사업에 올해는 510억을 쓰고 그리고 2년 전에는 210억. 그래서 교직원 역량 강화는 22년도에 210억을 쓰기로 했는데 올해 얼마를 써요? 510억. 510억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교직원 역량 강화는 210억 원이 510억 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직원 인사는 어떻습니까? 22년도에 240억 원에서 올해 얼마예요? 640억 원으로 엄청나게 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교육복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교육복지는 예를 들어서 학비 지원 같은 경우는 1,0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늘고 방과학교 운영은 85억 원에서 800만 원. 이거 왜 이러냐? 이거는 그냥 확 줄어내요? 그거 되겠다. 그게 늙어되니까 이게 그냥 사실상 없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경기교육청에 있는 모든 세부 사업을 제가 다 나열한 거예요. 모든 세부 사업을 다 나열하면은 너무 기니까 요거를 사진 찍으면 모든 세부 사업이 다 나옵니다. 요거 핸드폰으로 사진 찍든지 아니면 이거를 클릭을 하시든지 하면은 이게 모든 세부 사업이 다 나열이 되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게 그냥 엑셀로 다 요거로 다 나열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인건비 항목에는 이게 3개가 있어요. 이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공무원 인건비는 교원 인건비, 지방 공무원 인건비, 교육 전문직 인건비 이렇게 3개 사업이 있고 근로자 인건비는 계약자 교원 인건비, 공무직 직원 인건비, 계약자 근로자 인건비 이렇게 3개가 있어서 교육 공무직 인건비는 우리가 1.2조 원에서 1.4조 원이 됐고 이 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86억 원에서 요 170억 원이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전체가 궁금한 게 아니라 내 거가 궁금하지. 이게 뭐 우리 전체가 뭐 우리가 뭐 여기서 뭐 공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전체가 이게 얼마가 이게 뭐 왜 궁금합니까? 내가 궁금하지 뭐 우리 전체가 왜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 사업만 봐도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죠? 세부 사업만 봐도 별로 재미가 없고 세부 사업 안에 있는 뭘로 봐야 된다? 내역 사업을 봐야 돼요. 세부 사업 안에 내역 사업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내역 사업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세부 사업이 근로자 인사 관리라는 세부 사업이 있어요. 자, 근로자 인사 관리 뭐 여기 있겠죠. 여기 분명히 근로자 인사 관리 예, 여기 있잖아요. 근로자 인사 관리라는 세부 사업이 올해 얼마예요? 올해 4억 5천만 원, 4억 5천만 원인데 근로자 인사 관리가 4억 5천만 원이라 재미 하나도 없죠. 근로자 인사 관리가 4억 5천만 원 뭐 나보고 어쩌라고 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자, 도대체 근로자 인사 관리 4억 5천만 원이 뭐냐? 근로자 인사 관리 4억 5천만 원은 바로 이렇게 교육 공무직 교육 공무직 장애인 고용 장려금이 또 있는 거고 그리고 교육 공무직 직원 신분증 발급도 있고 시도 공공관리 협의회 운영도 있고 뭐 교육 공무직원 업무 담당자 연수 운영도 있고 출장 여비 뭐 직전비 교육비 예방 관리 이게 다 합친 게 이게 근로자 인사 관리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로자 인사 관리라는 세부 사업에는 이런 내역 사업이 있고 그리고 이런 내내역 사업이 있고 이런 내내내역 사업이 있고 더 밑에 내내내역 사업이 있고 아무튼 이게 내역 사업이고 이게 내내역 사업이고 이게 내내역 사업이고 이게 내내내역 사업인데 뭐 이게 내역 사업인지 내내내역 사업인지 뭐 이것까지 뭐 구분할 필요는 없고 아무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보다 하나의 세부 사업 밑에 엄청나게 많은 내내내역 사업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 내내내역 사업은 정말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너무 복잡해서 문제지 정보가 없진 않아요. 정보가 없진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운영 물품 구입비가 이게 3억 6천만 원인데 왜 3억 6천만 원인지 상시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7만 2천 원짜리를 5번 이거를 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서 꽤 이 예산서를 보면은 생각보다 상세히 나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내역 사업을 한번 저는 뭘 보고 싶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교직원 복지 지원 항목에 뭐가 있냐면은 문화체육 행사비가 있어요. 자, 문화체육 행사비가 있는데 우리가 1인당 4만 원을 지원해 준대요. 1년에 2번. 1년에 2번 한 660명에게 1년에 4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건강증진 사업도 있어요. 건강증진에는 뭐가 있냐면은 어떤 건강증진실 운영이 있는데 뭐 있대요. 자, 이게 제 그 처제 맞죠? 와이프 동생 처제지. 와 이렇게 헷갈리냐. 갑자기 먹고 싶어. 아니 알아요. 안 헷갈렸어. 이 처제가 이거 비밀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다. 설마 이거 안 보겠지 처제가. LH 다녀요. 근데 LH 정규직은 아니고 처음에 그 뭐라 그러지? 처음에 그 비정규 이렇게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지난 정부 때 그 계약직 보고 그 중규직으로 돌린 전환 사업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LH 잘 다니는데 근데 뭐 급여는 굉장히 적어요. 급여는 적은데 복지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복지가 굉장히 좋아서 저 1년에 몇 번씩 그 처제한테 나오는 저 신라 호텔도 저 자주 가고 그렇게 꽤 괜찮아요. 뭐 책값도 그 처제한테 나온 이만한 겁니다. 아무튼 같이 이거 뭐 해주세요. 아무튼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은 복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급여는 뭐 별거 아니지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같이 처제랑 뭐 신라 호텔 여러 번 다니고 그 가족끼리 다 그래서 꽤 뭐 괜찮아요. 뭐 책도 많이 사고 그러는데. 아무튼 보면은 이런 복지 같은 거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4만 원을 지원해주는 문화 행사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건강증진실도 있고 건강증진실에 한방진료실 같은 것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국회에서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국회 안에 그냥
병원도 있고 치과병원도 있고 한방병원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뭐 건물 안에. 그래서 그냥 일하다가 이렇게 뻐근하면은 그냥 병원도 가기도 하고 그냥 저기 한의사 가기도 하면은 되게 그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으로서 그냥 병원 그냥 맘대로 가고 한방병원도 가면 좋은데 근데 분명히 이런 교육청도 있더라고요. 이런 한방진료실도 있고 병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요 예산서를 보면은 문화체육행사비 4만 원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잘 알아봐서 우리는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니? 라고 한번 좀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걸 지원받잖아요. 4만 원 지원받잖아요. 669명은. 근데 그 669명에 우리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군가는 이게 지원받는데 어떻게 지원받는지 누군가는 한방진료실 가잖아요. 우리는 몰라서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우리 그런 것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거를 좀 노가다를 해가지고 이거를 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게 손 다쳐가지고 이거 되게 고생했는데 이게 키보드를 못 쳐서 제가 며칠 전에 한참 막 이거 마감 고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준대요. 저기 아구찜을 준대요. 그래서 나 마감 때문에 못 가지라고 막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마감이 중요해 아구찜이 중요해요. 아구찜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감할 때가 아니야.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근데 조금 늦게 가면 이렇게 아구찜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마감 그냥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늦게 해야 될 것 같아서 막 달려갔다가 넘어져. 그러면 아구찜 때문에 진짜 근데 아구찜이면은 그럴만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튜브도 못 쳐가지고 엄청 고생했는데 제가 근데 이거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특급 매식비가 9,000원씩 나와요. 9,000원씩 나오는데 우리 이 특급 매식비 9,000원을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이 여비 같은 경우도 5만원씩 다 나와요. 무슨 여기 5만원씩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받는지 건강증진실도 있고 한방진료실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다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방 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인사상담 여비가 한 5만 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우리 공무직 같은 경우는 인사상담 여비 항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에는 우리 처음에 인사상담 여비가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는지 이것도 한번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동호회 활동비가 있더라고요. 동호회 활동비가 각각 조금 달라요. 안산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복지종합센터들, 교육청, 국제교육원인들 다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팀당 54만 원이 나오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당 7만 8천 원이 나오는 데도 있고 팀당 80만 원이 나오는 게 있는데 뭔가 금액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동호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활동 지원을 받으면은 우리 팀한테 80만 원을 지원받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데는 어떤 때는 팀당 100만 원 지원받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인당 7만 8천 원 지원받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뭔가 아마 이거 모르셔서 못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안 돼서 못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고 모르시면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이 동호회 활동 지원비를 도대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좀 잘 물어보셔서 알아야 돼요. 이거 남들은 뭔가 동호회 지원을 받으면서 뭔가 취미생활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조위금 같은 경우도 550만 원 받고 재난구조금 같은 경우도 550만 원 받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하나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맞춤형 복지비.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경우는 140만 원 정도 이게 받는데 우리는 우리 얼마 받아요? 이것도 다 다르잖아요. 100만 원. 네? 100만 원 정도 받나요? 그래서 우리가 급여는 당연히 다른 건 당연한 거지만 이 복지 혜택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급여야 저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직무급이어서 급여가 다르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직무급제라는 거는 입직 경로에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직 경로에 따라서 그냥 직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게 직무급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원하거든 아니면 조직의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직무급이 달라질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완전히 고정되는 입직 경로에 따라서 이게 고정되는 게 그게 직무급이 아니에요. 고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앞으로 뭔가 다른
이 직무를 할 수도 있는 게 이게 직무급인데, 근데 아무튼 직무급이라는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이 프레임 속에서 직무급이니까 뭐 이 직무급에 따라서 조금만 받아라라는 그런 황당한 말을 하는데, 아무튼 그 얘기까지는 하지 말고, 직무가 달라서 직무급이 다른 거는 이해한다 쳐도 복지 포인트가 다를 이유는 없어요. 그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니 급여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갑자기 이 급여, 이 직무에 따라서 급여가 다를 수 있지만, 아니 어차피 얘도 명절이라는 단어 안 떠나서 막 헤맸는데, 아니 이 직무에 있는 사람도 명절 때 집에 가고 저 직무에 있는 사람도 명절 때 집에 가는 건 똑같은 건데, 아니 명절 교통비나 이런 복지 포인트가 다를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춤형 복지비 같은 경우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노조 교육 활동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경기교총 같은 경우는 교육 활동 지원 사업에 이게 1억 1천만 원을 주고 있고, 상락편만 하더라도 교육 활동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주고, 교원 노조 같은 경우도 교육 활동 지원 사업에 8,800만 원 주는데, 공무직 노조는 교육 활동 지원 사업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교육 활동 지원이 아마 이런 강의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교육 활동 지원 사업을 받으면은 저한테 강의료를 훨씬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가 쓰는 게 아니라 노조 교육 활동에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아니, 교육 활동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이런 강의 많이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이 돈을 여러분이 이게 낸 돈으로 저한테 주면은 그만큼 여러분이 손해인데, 여러분이 낸 돈이 아니라 지원받는 돈으로 내면은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낸 돈으로 저한테 주면은, 저는 이게 피 묻은 돈 이거 뭐 좀 더 달라고 하기도 민망하고 아무튼 그런 건데, 이거는 억울하잖아요. 상락회 교원노조는 무려 8,800만 원 받는데 우리도 이런 거 지원받아야죠. 당연히 이런 거 지원받아야 되는 거고, 상락회 이거 퇴직 교장 모임, 퇴직 교장 모임에 2,500만 원 주는데, 그게 뭐 말도 안 돼. 퇴직 교장 말도 안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거 하고, 공무원 노조 사무실 지원 임차료 같은 경우도 한 650만 원을 월별 9실이니까 650만 원 곱하기 9를 매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노조 같은 등기 등 수수료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을 1년에 7회 받고, 그리고 공무원 오타 이거 노자 아니에요. 공무원 노조 사무실 비품비만 하더라도 2천만 원, 1년에 2회니까 4천만 원 많이 쓰는 거죠. 그런데 공무원 노조 사무실 지원은 얼마 받냐면은 140만 원, 월별 14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비품 지원비는 얼마 받아요? 없더라고요. 네, 비품 지원비. 그래서 비품 그럼 우리 뭐로 사요? 지원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합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품 보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다 우리 조합비로 사는 건데, 남들은 이거 비품비 이거 지원받아서 사요. 이거 왜 우리 조합비로 삽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내역 사업을 보면은 이게 이런 비품비 같은 경우도 2천만 원 정도 받으니까 2회니까 4천만 원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좀 받아야 되는 거고요. 비품 지원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이 과장급 같은 경우는 직책 업무 수행 경비가, 직무 수행 경비가 한 매월이죠. 매월 한 35만 원 정도 받고, 특근 매식비 9천만 원, 그리고 피복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10만 원 또는 20만 원 정도 받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급여 투쟁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물론 급여 투쟁은 계속 해야 되긴 해야 되지만, 급여 투쟁보다 훨씬 쉬운 게 이런 복지 관련 거를 우리라고 특별히 더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남들 다 받는 거 우리만 특별히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 다 받는 것은 최소한 우리도 받아야 된다. 특별히 더 달라고는 말은 안 해도 특별히 못 받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좀 다른 남들 다 받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못 받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교원 인건비 그리고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다 보고, 이게 전체입니다. 이게 교원 인건비
통으로는 이게 그 올해 뭐 이런데 뭐 통은 재미없죠. 뭐 통 벌써 뭐합니까?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그 교원 같은 경우, 교원 인건비 세부 사업에 이런 여러 가지 내역 사업, 내내역 사업들이 있는 거예요. 자, 교원 인건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은 일단 당연히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 호봉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 너무도 당연한 건데 호봉 말고도 따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어요. 이건 호봉 별도로 있고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고 또 따로 뭐도 있어요?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호봉이 올라가고 정근수당 가산금도 올라가고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도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성과상여금 당연히 있는 거고요. 가족수당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요. 육아휴직 수당이 어느 정도 있고 특수근무지 수당도 이게 요 지역별로 위험 근무 수당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있다라는 사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뭐 특수학교 가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수당 가산금, 정근 말고 이거는 정근 수당인 거고, 그리고 정근 수당 말고 또 그냥 또 수당 가산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수당 가산금도 따로 있고, 그리고 뭐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그 교원 인건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시간외 근무수당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한 15,000원이 정도 뭐 있고, 뭐 시간외 근무수당이 이 각각의 급별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등등이 나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 인건비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은 마찬가지로 뭐 정보수당, 뭐 대우급 공무원 수당 뭐 등등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요거 다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따로 제가 요거 말고 그 파일 하나를 드렸거든요. 뭐 오늘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 예산서 딱 인건비 항목만 제가 추려서 요거 똑같은 거예요. 제가 당연히 쓴 건 아니고 그 예산서에 있는 거를 그냥 카페에서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것보다 딱 예산서에 있는 그 인건비 항목을 보는 게 훨씬 보기 쉬워요. 그래서 예산서 인건비 항목을 제가 추출해서 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 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공유하면은 요거 보는 것보다 그거 보는 게 더 보기 편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교원 인건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지방 공무원 인건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면은 그냥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육 전문직 인건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 계약제 교원 인건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교육 공무직 인건비는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교육 공무직 인건비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보죠. 교육 공무직 인건비는 그냥 보면 돼요. 그냥 아주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설 미화원 인건비는 이게 기본급은 173만 원에다가 6명에 이게 12월 월별인 거고요. 가족수당, 전액급식비, 정기상여금, 연차급 수당, 생각보다 자세하잖아요. 생각보다 자세히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명절 휴가비는 얼마고, 맞춤형 복지비는 얼마고, 80만 원인데 우리 맞춤형 복지비랑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맞춤형 복지비랑 쭉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딴 건 몰라도, 본봉이 다른 건 몰라도 맞춤형 복지비, 복리후생비 같은 게 이게 다를 이유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건강보험지비는 우리는 얼마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 근속수당이 얼마고, 그래서 다른 직급이랑 다 비교를 해요. 그러면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잖아요. 직급별로 조금씩 다르면은 내 직급, 내가 다른 데보다 조금 유리한 항목이 있고 조금 불리한 항목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불리한 항목만 쫙 해서 이 직급에 대해서는 이거가 불리하다라고 쫙 비교를 하고, 요 직급에 대해서는 요거만 불리하다라고 해서 딱 정리를 해서 그것만 말을 하는 거죠. 불리한 것만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요? 저들은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계속 협상할 때마다 유리한 것만 딱딱 찍어서 불리한 거는 그냥 다 무시하고, 유리한 것만 하고, 여러분이 이런 거 훨씬 유리해요 라고 여태까지 매년 그렇게 저들은 해왔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우리는 왜 못해요? 우리는 그럼 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불리한 것만 딱딱 집어서 유리한 거는
우리만 아시고 나만 알고 난 그래도 이건 조금 낫네 라고 나만 알고 불리한 것만 딱딱 찍어서 뭔가 협상을 했을 때 잘 써놓으셔라. 이게 다 나와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세히 나와요. 그래서 시설 안내원 인건비는 어때요? 맞춤형 복지비가 80만 원이고 뭐 어쩌고 그렇고 민원 콜센터 전화상담 인건비는 어때요? 뭔가 맞춤형 복지비가 70만 원이에요. 자, 이거 왜 남들은 다 80만 원 받는데 민원 콜센터 전화상담원은 맞춤형 복지비가 70만 원 받는 건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최소한 뭐 다른 데랑 일치시켜라. 그래서 시설 미화원 인건비는 뭐 어떻게 되고 시설 안내원 인건비 아무튼 등등 각각의 북부 청사는 어떻고 남부 청사는 어떻고 생각보다 자세히 나옵니다. 생각보다 자세히 나오니까 이 PPT 자료 보지 마시고 제가 따로 드린 그 예산선 인건비 항목 자료가 있어요. 그거를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뭐 조리사 인건비, 뭐 남부청사, 북부청사, 조리 실무사 인건비 그리고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요게 다예요. 다른 항목들 앞부분 보면은 다른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딱 요 항목이 그냥 끝나는 거니까 한번 비교를 항목별로 쫙 요거를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좋거든요. 이게 그 기본급 연장근무수당, 뭐 위험수당, 법적부담금, 뭐 여기에는 이건 아예 없네. 그 맞춤형 복지비가 아예 없는데, 없지 않아요? 아예 맞춤형 복지가 없네요. 이 조리사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항목별로 쭉 이렇게 쭉 쓰고 그리고 여기에 조리사 인건비, 조리 실무사 인건비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딱 쓰고 그래서 여기에 얼마 하면은 비교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노가다를 하면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 한번 해보면은 이게 굉장히 참 편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걸 한번 해볼까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그러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려면은 뭘 하면 할 수 있었냐면은요. 아까 이거 있었잖아요. 아까 어디 갔어? 요 사업을 요거를 받아서 저한테 주셨으면은 제가 그 리스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없었잖아요. 여기 없었어.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서 저한테 돈 주고 그 노가다 해! 라고 시키면 저 하겠죠. 그 완전 생 노가다니까. 근데 그 생 노가다니까 여러분 조합비로 하기가 이게 좀 그래서 제가 못한 건데 아무튼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거 해드리면 참 도움이 되실 텐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보세요. 저 계약직 교원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경기학생 스포츠센터 시설미원 인건비, 뭐 이 급식 교육공무원 인건비 그래서 이 중에서 나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서 뭔가 다른 사람이랑 한번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뭔가 비교한다면 뭐 해라? 불리한 것만 쏙쏙 찾아서 위리한 거는 어떻게 해라? 나만 알면 되고 그리고 그냥 미소만 한번 치면 되고 딱 불리한 것만 뽑아서 그것만 협상할 때 활용하시면 된다. 라고 해서 요거를 아무튼 그 인건비 자료를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좀 내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